또 새로운 주제인 그 이미징에 관해, 열 이미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얘기했던 카메라나 그리고 그 멀티 스펙트럴 스캐너들은 주로 광학적인 그러한 그 파장대역에 대해서 주로 그 측정 장비로서의 역할을 얘기했다고 치면요, 이번에는 열 정보를 기록하는 그러한 이미징 장비, 즉 영상화 장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 적외선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보통 파장대역을 3 마이크로미터부터 15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을 우리가 열 적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열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법은 다른 그 반사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열 센서에서 하는 일은요, 방출돼서 나오는 열 복사를 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광학적인 그런 전자파들은 튀겨져서 반사돼서 오는 거에 비해서 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지면 그 대상체가 스스로 그 열을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좀 다른 성질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런 열 센서들은요, 열을 감지하는 센서들은 그 열 센서에 와서 접촉하는 포톤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하는 광자라고 번역하는, 즉 열을 전달하는 그 입자죠. 그 광자에 민감한 그런 감지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열 방출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또 찍어야 되니까 조금 그 넌센스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그 열을 감지하는 그러한 센서들은 절대 온도 0도 부근의 온도로 냉각된 상태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그러한 그 열이 측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 도식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지구 표면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면 그 열 또한 그 렌즈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시키고 그 집중된 내용들을 그 디텍터에서 감지한 후에 그걸 전자적인 그러한 그 장치를 거쳐서 디지타이즈 그리고 이미지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열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열 이미저라고, 서멀 이미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서멀 이미저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의 열 적외선 부분에서 방출되는 복사를 감지하는데, 이것 역시 스캐너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인 어크로스 트랙 스캐너로 보통 열이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롱 트랙 스캐너와 어크로스 트랙 스캐너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는데요. 주로 서멀 이미저들은 트랙 횡단 스캐너 방식, 고전적인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센서는 감지된 복사와 함께 또 하나 이상의 내부 온도를 참조해서, 즉 내부 온도와 그 측정되는 온도와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절대 복사 온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Absolute Radiant Temperature라고 하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절대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물론 그 측정된 데이터는 뭐 필름 또는 자기 테이프에 기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계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그 서멀 이미저들의 스펙은 온도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한 0.1도씨에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도를 그 측정하는 그 해상도 측면에서 보면은 한 0.1도씨의 차이까지도 우리가 감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열을 감지해서 만든 그 영상들, 열 영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짧게 얘기하면 뭐 열상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러한 그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 복사 온도, 즉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온도를 그 이미지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밝은 색은 보통 따뜻한 온도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어두운 톤은 그 차가운 온도를 표시하는 그런 회색, 그레이 레벨로 묘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 트렌드입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바로 열 이미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두운 부분이 낮은 온도고 밝은 부분이 특별히 높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레이스케일로 그 열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면 그 상대적인 공간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우리가 충분히 공간에 따라 어느 부분이 밝고 어느 부분이 어둡다는 그런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알 수 있어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열 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비하면 파장이 좀 긴 편이라 그랬죠. 가시광선은 그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그 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3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그런 파장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긴 파장대는 그 대기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자로부터의 산란은 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튀겨져 나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산란인데 이런 산란 현상은 입자 크기와 비슷하거나 또는 입자보다 작은 파장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흡수는 일어나요. 그래서 대기가스에 의한 흡수가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그 대역을 다 흡수된다고 또 볼 필요는 없고요. 대기권에 존재하는 그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흡수가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보통 그래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주로 많이 통과되는 즉 우리가 대기 창이라고 표현한 적 있죠. atmospheric window 측면에서 보면은 두 특정 대역이 있습니다. 측정이 잘 되는 즉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 한 부분과 8 마이크로부터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그 파장대역에 우리가 주로 그 열 적외선을 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에 또 이제 그 위성마다 갖고 있는 센서가 각기 다 여러 개의 파장으로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 적외선을 어디서 측정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요 두 가지 특정 대역에 그 국한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장이 증가하면 그 가시광선에 비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크니까 그 물리학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웨이브를 할지라도 파장이 길면 그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파장일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방사선 같은 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굉장히 짧은 파장대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을 쪼이면 사람이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열 적외선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그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에너지가 작으면 충분히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열 센서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건데요. 열을 측정하는 센서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우리 긴 파장일 경우에는 잘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순간 시야, 그 디텍터가 갖고 있는 순간적으로 바라보는 그 영역의 그 넓이를 우리가 각도 개념으로 IFOB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런 IFOB를 큰 거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열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기록을 위한 에너지가 측정되지만 문제는 해상도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즉 가시대역이나 반사돼서 오는 그 적외선 대역에서 가능했던
공간 해상도만큼은 얻을 수가 없고요. 대신 훨씬 더 낮은, 아주 낮은 공간 해상도를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성에 탑재된 센서라 할지라도 가시 영역을 측정하는 밴드의 해상도랑 열 적외선을 측정하는 밴드의 해상도는 차이가 나요, 보통. 즉 해상도가 공간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열 이미지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요, 낮이나 밤 동안에 다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가시 영역은 낮에만 가능하지만 밤에도 가능한 이유는 열은 낮과 밤 상관없이 방출되어 나오는 걸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군용 또는 재난관리 또는 열 손실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더멀 이미징, 열 화상이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퀴즈를 통해서 열 이미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열 이미지는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유용한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도심 지역에 어느 빌딩을 대상으로 열 화상을 얻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즉 부분마다 열이 많이 나오는 곳과 열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지역 건물에서는 열 손실 탐지하고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런 열을 원격 탐사로 감지하는 이 기술이 많이 응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위도가 높은 캐나다와 같은 북부 국가들은 난방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에너지의 소비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열 화상을 우리가 촬영하게 되면 열이 어느 부분에서 탈출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래쪽 사진처럼 식별이 가능하고요. 그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 비용 절감과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소위 리인슐레이션, 다시 절연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겠죠. 즉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에너지 낭비되는 위치를 찾는데 열 이미징 기법이 도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